반갑습니다. 미세스 앤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책으로 네더니엘 브랜든의 자존감의 6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자는 자존감의 원리를 최초로 명확하게 규명한 학자로 유명한데요. 이 책 자존감의 6기둥은 저자의 일생을 통한 연구 성과를 정말 집대성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존감에 대해서 딱 한 권의 책만 봐야 한다면 저는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또 책은 자기에게 와닿는 지점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존감에 대한 책은 2권 정도 골라서 제가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먼저 자존감의 6기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에서는 이제 자존감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자가 말한 자존감의 6기둥, 이 6가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2편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존감은 우리가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그만큼 익숙하고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자존감이란 게 높으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 또 어떤 게 진짜 높은 건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타인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재단할 때 갖게 되는 그런 기준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바로 가짜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이런 진짜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자존감에 대한 책도 읽고 이렇게 콘텐츠를 시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저자가 2가지의 위험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자존감에 대해서 필요한 요소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손쉽고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일종의 어떤 숙명론이나 결정론에서 굴복해가지고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런 식을 말하는 경우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 저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변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존감에 대한 책과 영상들을 보고 성급하게 이렇게 일반화시키고 다 결정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힘인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서 잘 발현만 시키면 되는 일. 그거 딱 한 가지예요. 이렇게 진짜 자존감을 찾아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존감이 높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이뤄내고 또 설령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더 빨리 회복하며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기대를 실제 현실로 이뤄내는 그런 자기 충족적 예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자존감은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자존감이 뭘까요? 자존감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2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이죠. 자기 효능감은 자신에 대한 생각, 이해, 학습, 선택, 결정,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신뢰죠. 나를 믿는 거요. 모든 문제를 이렇게 다 극복할 수 있어 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들을 익히고 주어진 과제와 도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라는 그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을 알고 배우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술적인 면이 중점이 아니라 이건 과정이 중점인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한결같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신의 관심사와 가치와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하고 기꺼이 도전하고 또 타인과의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말을 해요. 그럼 2번째 핵심 요소인 자기 존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기 효능감이 이렇게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였다고 하면 자기 존중은 우정이나 사랑 또는 행복에 대한 기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다면 2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자신이 남보다 완벽하다거나 우월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남과 그런 비교를 통하는 게 아니죠. 나라는 사람 하나에, 나 하나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지지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은 마음이 바로 자기 존중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런 욕구는 유년기부터 나타나고 또 실제로 부모님과 주변 가족들로부터 존중받는 경험,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환경에 대한 성과가 없더라도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내 가치와 도덕, 윤리를 충족하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규정짓는 중요한 중심인 거죠. 자존감이라는 게. 그럼 이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가 있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주 좋은 방법이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부모가 나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스탠리 쿠퍼 스미스라는 이제 학자가 자존감의 선행 요인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사랑과 존중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 또는 한결같이 이렇게 관대하게 아이의 경험을 수용해주는 부모, 그리고 모순적인 태도로 아이를 혼내진 않는 부모, 적절한 합리적인 규칙과 적절한 기대, 이런 지지대를 제공하는 부모, 놀림이나 모욕이나 신체 학대 이런 것들로 아이들을 지배하지 않는 부모, 아이의 능력과 장점을 믿어주는 부모,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기르는데 좋은 기회를 얻는다는 걸 밝혀내죠. 그런데 이런 부모가 없다면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이렇게 건강한 육아를 해주신다면 좋겠지만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죠. 부모님에 따라서 그럼 우리 자존감이 이렇게 결정돼 버리고 마는 걸까요? 내더니얼 브랜든이 이렇게 결정론을 믿지 말라고 했죠. 쿠퍼 스미스도 전혀 정반대의 연구 결과를 제시를 합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자기를 믿지 못하는 그런 어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아주 끔찍한 부모 밑에서 정말 끔찍한 유년기를 보냈어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나기로 하더라는 거죠.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사람으로 자랄 확률이 훨씬 높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주 필연적인 조건은 아니었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유년기의 끔찍한 상황들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대신 어른이 된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저자가 일생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 자기 존중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쌓기 위한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건강한 자존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6가지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 6가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 삶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걸 실제 저자는 목격을 많이 했고요. 현장에서 목격을 한 셈이죠. 저자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6가지가 의식적 삶의 실천, 그리고 자기 수용의 실천, 자기 책임의 실천, 자기 주장의 실천, 그리고 목적 있는 삶의 실천, 그리고 마지막 자아 통합의 실천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 총 3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1부에 아까 제가 말했던 자기 효능감과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고 2부에 이 6가지 기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에서는 일터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자존감의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자존감에 대한 6가지 기둥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내 삶의 목표와 가치 이런 것들을 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맞게 나를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인 거죠. 이 6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